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정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에 기억되는 이들은 국민인 우리들을 위해 희생된 이들이기도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분들 중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지키다가 희생된 고 안병하 님이 계십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그는 시위대의 발포를 명령한 전두환 정권의 지시를 묵살하고 평화 시위를 약속한 시위대를 보호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계엄군에게 체포되어 고문당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몇 년 후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당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잘못된 결정에 저항해 국민을 보호하다가 희생된 분들 역시 기억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 신신우신이고요. 저는 복디 안원철 펠릭스 신부입니다. 신신우신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느 날과 비슷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 아침을 대하는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보면 그 유엔공원에서 이렇게 기도손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감사한 그분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아니 지금이 겨울도 아닌데 또 환절기도 아닌데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데 감기라니요. 그죠? 개도 안 걸린다는 그 감기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벼운 감기도 아니고 뭐 아데노 바이러스, 뭐 리노 바이러스 등 뭐 이렇게 한 번 걸리면 되게 세게 아픈 그런 감기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엔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독감 환자들이 또 가장 많았던 달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또 해제되다 보니까 또 그런 감기도 자연스럽게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높아지면서 또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질환에 많이 취약해진 이유도 있다고들 합니다. 평소에 개개인이 위생에 더 신경 쓰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고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우리 스스로 청결과 위생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코앞인데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게 영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오늘 부산 신신우신의 코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동네 퀴즈. 오늘은 또 갱상도 사투리 퀴즈 마련했는데요. 무려 2개나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를 뽑아 먹긴다고 2개나 준비했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있잖아요 복디가요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추천곡이 대기 중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신우신 제작진들의 추천 노래들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신신우신의 이예빈 PD와 함께하는 알고리 쫌쫌쫌 이어질 텐데요. 알고리 쫌에서는 6월에 교황님의 기도 제항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사실 오늘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생방송이 아니라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나 빵톡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고 추첨도 다음 주에 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동네 퀴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각 지역 특색들을 재밌게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갱상도 사투리 퀴즈입니다. 오늘은 사투리로 진행하는 뉴스로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게 유달실이 많았지. 그 중에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도 있었네. 며칠 전에는 그 금정산성에서 금정산성 축제가 열렸다 아닙니까? 축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금정산성에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었습니다. 당연히 차들도 금정산성 곳곳에 세리백 있고요. 저는 산성에 올라가면 주차할 데 없을까봐 산 밑에서부터 걸어갔는데 이 다리 몽디 불라질 뻔했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덮쳐부가 산성축제 인기가 좀 덜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데이트로 하러 온 커플들, 을라들까지 금정산에 사람들이 한그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축제가 다시 인기를 모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사투리 뉴스였습니다. 사투리가 난무해서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다음의 사투리 중에 뜻이 다른 하나를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유달시리, 2번 천지빛깔이, 3번 셀이 삐있다, 4번 한그. 정답이고 오답이고 단어들이 다들 강렬하죠. 예. 4개의 단어들 중에 3개는 조금 뭐 같은 뜻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슷한 뜻의 단어고 하나는 완전히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 다른 뜻을 가진 사투리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오답은 무슨 뜻의 사투리일지도 또 짐작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동네 퀴즈 정답은 1번 유달시리였습니다. 요 유달시리라는 말은 좀 유별스럽다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나머지 천지빛깔이, 세리빛다, 한그 이 말은 다 비슷한 뜻이지요. 양이나 수가 아주 많다, 가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정답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관계로 전국 동네 퀴즈를 2번 준비했는데요. 녹음 방송하니까 이 사투리 퀴즈를 2개나 또 내보고 좋네요. 예, 2번째 퀴즈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퀴즈는 드라마 속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어이 꼬매, 니는 그 학교나 제대로 나오고 그런 소리 해라. 니 오늘도 학교 안 나오면 니 내 손 죽는다. 이 새끼 어디 삐대야 그래. 뭐라 하시는겨? 어디서 삐? 동혁 가지마 이 새끼야. 자, 들으셨나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부산 사투리의 표본이었던 등장인물의 대사였는데요. 그 쓰레기라고 되어있죠, 역할이. 예, 쓰레기의 대사였던
부산 사투리로 어디 떼대학으로 삐대학으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게으르게, 2번 대담하게, 3번 삐딱하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100원의 11호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음 방송이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다음 주에 당첨자 바로 발표해 드리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가 좀 너무 짧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꽁트로 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니 오늘도 학교 안 나오면 내 손 죽는다. 어디 삐대학으로? 뭐라신겨? 어디 하게 통역하지 마. 아, 예. 오늘은 꽁트 연기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작진 계속 이러면 나 삐대해질 거라고 하는데 제 삐대해질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무튼 보기를 이 문장에 넣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작진 계속 이러면 나 1번 게을러질 겁니다. 2번 대담해질 겁니다. 3번 삐딱해질 겁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제일 어울리는 정답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정답 남겨주세요. 예, 오늘 전국 동네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삐딱하게 였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 다음 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고리 쫌쫌쫌도 이어집니다. 베이비샥 뚜루루. 도대체 이 노래 몇 시간째고? 이건 진짜 고문이다, 고문. 이 노래 좀 이제 끕시다 진짜. 제가 좀만 더 듣고 끌게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다 외워야 돼서요. 내일도 이 노래로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같은 노래를 몇 시간째 듣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고문입니다, 고문. 네? 이게 고문이라고요? 그냥 뭐 같은 노래를 좀 오래 들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고문이죠. 이게 같은 노래를 오래 듣는 거, 그게 고문. 근데 아직 다 못 외웠는데. 아직도 마무리 했다고요? 베이비샥 뚜루루뚜루 베이비샥 뚜루루뚜루 베이비샥 뚜루루뚜루. 이걸 못 외웠다고요? 이번에 데디 가볼까요? 데디. 아니야. 끌게요. 끕니다. 꺼. 알고리즘이나 시작하시죠. 고리 점점점. 알고리 쫌쫌쫌. 예,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이예빈 로사 PD 어서 오세요. 네. 신부님, 아까 그거 고문 맞아요? 지금 방금이 고문 같아요, 저한테. 이 고문에서 나오는 어떤 이 아우라죠. 예, 고문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야, 역시. 예,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뜻풀이에 보면 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 미국에서는 이 동료 아기 상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정신적인 고문이라면서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 3명은 1시간 30분 동안 아기 상어를 강제로 들어야 했다고 교도관들을 고소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나저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오늘의 알고리 쫌쫌쫌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자, 6월 6월인가요? 6월인가요? 저희는 6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어떤 지향인가요? 네, 6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시다입니다. 이 고문이라니 사실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고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문이라는 거를 사실 몸으로 느껴보는 것보다 뭐 역사적 자료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속 장면을 보면 이 고문이라는 게 어쩌면 단순히 그 육체적인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문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문도 생각이 났어요, 신부님. 그것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네. 그 영화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울어요. 예, 그 장면들이 얼마나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또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또 저는 최근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1987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오.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인데 거기 왜 유명한 명대사가 나왔었잖아요. 턱 치니 하고 하고 네, 쓰러졌다. 썼다. 네.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면 쓰러져야 되는데. 예, 네, 앉아 좀 계시네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영화 속 고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어떤 고문 하면 어쨌든 고통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모님. 교황님께서 이러한 고문의 폐지에 대해서 기도 지향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국제 정세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떠올려 봤을 때 왜 교황님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을까 네. 조금 짐작해 보기로는 아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후에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 제안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한번 해봅니다. 예. 지난해 이제 2월 24일 시작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지금이 2020년대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또 고문들이 되게 자행되고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또 민간인들 또 특히 뭐 나이를 불문하고 뭐 어린아이 뭐 소녀 할 것 없이 많은 뭐 또 여성들을 또 고문하거나 또 강간하기도 하면서 네.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밝혀져서 많은 구체적인 비판을 사기도 했죠. 네. 아무래도 이런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고의적인 행위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연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좀 말로 옮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러우 사태를 말씀하셔서 관련된 사진인데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다가 물러간 그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서 발견된 사진이었어요. 예, 무슨 사진이죠? 그 땅 속에서 플라스틱 통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람의 금리 그리고 심지어 생리까지 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 과정이 그러면 이를 뽑았던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상대로 이제 생리를 뽑는 고문을 자행했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좀 유독가스를 이용해서 고문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느낌을 또 맞아요. 생각하게 네. 만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이게 또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도 뭐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로를 즉격 처형했다는 증언. 맞아요. 또 다른 러시아 포로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알몸으로 또 트럭에 실려 다니거나 수용소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황님께서 더더욱 이런 기도 지향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강론 중에 발언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현대사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좀 심했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네. 오늘 아까 예민 PD가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 사건도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속에 나왔던 아. 그 고문 장면도 네. 어쩌면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불임 사건의 그 고문 과정을 재현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고문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고문을 당했던 사람은 최근에 그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 피해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때 받았던 어떤 그 신체적인 학대나 고통을
평생 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문은 진짜 나쁜 거구나.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정말 잔인한 건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 고통을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도 고문을 한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아까처럼 난 사실이 없다. 네, 아까 뭐 네. 턱치니 억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이분들은 잊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네. 또 이제 떠올리는 사건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겠죠. 예, 예. 그래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전두환 씨가 되겠죠. 네. 근데 그 또 손자가 맞아요. 또 요즘 또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찾아 사과한 것을 두고 네.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5.18 기념재단이 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이 2023년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5%가 이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응답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 전우원 씨의 행보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봤는데요. 이 전우원 씨의 행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자진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자진 귀국한 후에 그 길로 바로 광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유족들 분께 사과를 하고 또 희생자들이 잠들어 계신 묘지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비석 하나하나를 이렇게 본인의 외투로 본인이 실제로 입고 온 옷을 벗어서 그 비석을 닦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부님께서도 혹시 보셨나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약과 관련된 맞아요. 부분들 네.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런 행동을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런 행동들의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았어야 되지라는 생각들로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하나의 행동이 과거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구나.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어떤 이 약 사건을 조금은 미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결국 공판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거에 한 액션은 아니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가십거리가 되는 상황들인데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희생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용서하고 다가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우리는 또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조금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조금 약간 씁쓸하면서도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 맞아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민께서 말씀해주신 연장선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시민님. 그렇죠. 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은 오늘도 그분들의 묘지를 찾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금요일 프로그램인 우리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에서 코너를 차용해봤어요. 현충일에 함께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은 노래. 이름하여 그와 그녀의 선택입니다. 먼저 신부님이 골라온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선정한 노래는 그 뮤지컬일 것 같아요. 네. 그 기환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약간 6.25 전쟁과 관련된 네. 뮤지컬인데 거기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가 순례가 되면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예. 그 넘버가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들려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럼 신부님께서 골라와 주신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충일에 함께 들으며 위로받고 싶은 노래 이름하여 그와 그녀의 선택. 자, 이제는 다음으로 그녀 예빈 PD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곡 골라오셨나요? 저 사실 두 곡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곡과 또 팝송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곡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요. 고문을 받았던 혹은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일단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그 곡 듣고 네.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언제 들어도 저는 너무 좋은데 신부 혹시 아시는 노래인가요? 신부님도? 저는 처음 들어본 아, 곡이에요. 정말요? 예. 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 힐 더 월드는 좀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떠셨어요, 신부님? 어, 뭔가 좀 이렇게 위로받는다는 느낌? 예, 그래서 정말 그분들도 이 곡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으면서 또 다시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네. 이 곡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 알고리 쫌쫌쫌은 예빈 로사 PD와 함께 6월 교황님의 기도제안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시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근데 저희가 이 기도 지향이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렵게 와닿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알고리 쫌쫌쫌을 하면서 저희가 또 미션도 항상 정하는데 이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하려면 어떤 좀 일상생활에서의 미션을 수행하면 좋을까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 탄원서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요. 좀 네. 부담도 있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어디에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기쁨을 함께하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고 음. 슬픔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바라봐주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바라봐주기. 해준다면 네. 그것이 그 고통들이 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천 방법으로 네. 개인 SNS에 내 이웃의 소식을 하나씩 퍼나르기 하면 어떨까라고 또 제안해 봅니다. 좋은 것 같아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 알고리 쫌쫌쫌의 실천 사항은요. 개인 SNS에 내 이웃의 소식 하나씩 퍼나르기입니다. 이번 알고리 쫌쫌쫌의 미션을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해지고 그를 통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 내 이웃의 소식이 신부님 저희가 어쨌든 6월 기도지향을 가지고 하니까 아픈 소식을 한 번 더 나르고 좀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단순히 이거를 함께 알자라는 개념보다 네.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또 함께 하고 이랬을 때 네. 분명히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뭐 사과나 직접적인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많은 그런 선한 시너지들이 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퍼나르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신부님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또 맞는 신부님만의 픽 성경 구절도 한번 전해주세요. 예,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네. 마르코 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입니다. 고문을 받고 있는 이 분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그냥 뭐 저희가 실천사항으로 얘기했던 뭐 퍼나르기 그런 고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엾은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번 이 성경 구절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되게 와닿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의 원의를 봐야 된다, 의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이 알고리즘 좀 지내면서도 뭔가 시사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다 그냥 스치지 말고 같이 한번 보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한 번씩 더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오늘 부산의 알고리즘 다시 갈게요. 네, 신부님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으로 뭐 해야 되죠? 저희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부산의 알고리즘 끝내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빈로사 PD와 알고리즘 또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네.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지난달보다 시부님과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나오는 요즘 어두운 소식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시부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또 교황님의 기도 지향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 좀 미션까지 같이 나누면서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코너 알고리즘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신신우신의 이예빈 로사 PD와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